제 문명적인 만남. 서울의 늦가을 은미는 일찍부터 교사로서 출근길에 올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왔던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천천히 출근을 하던 어느 아침, 학교로 향하는 대로에서 갑자기 조그마한 카페에서 우연히 청소년 미래 교육 세미나 포스터를 발견했다. 평소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은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결국 그날 저녁 세미나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세미나가 열리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여러 교육자와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활기찼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재원이었다.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머리 스타일, 조심스러운 눈빛 뒤에 담긴 강단과 스마트함이 묻어났다. 그는 기술을 이용해 아이들의 학습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는 열정 가득한 청년 엔지니어였다. 행사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은미와 재원은 미래의 학교라는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하게 된다. 은미는 늘 그렇듯 자신의 학생들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재원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그동안 고민했던 에듀테크 아이디어들을 활짝 풀어놓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의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번져갔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은미와 재원은 서로에게 빠져들듯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털어놓고 이해받는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재원 역시 은미의 열정과 부드러움에 마음이 움직였다. 학창 시절부터 혼자 힘으로 성장해온 그는 늘 조금은 외로웠지만 은미와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들러 소박한 어묵과 따뜻한 국물을 나누었다. 바람 부는 강가에서 은미는 조용히 오늘 만난 게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고 말했고, 재원은 쑥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나 역시 오늘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삶과 꿈, 가족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꺼냈던 두 사람. 은미는 평생 혼자였던 외로움이 재원 앞에서는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재원은 은미와의 만남이 앞으로 자신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을 예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서울의 바쁜 일상 속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운명적인 첫 만남이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이 시작. 세미나 이후로도 은미와 재원은 서로의 일상 속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은미가 재원에게 아이들 수업 후 겪은 소소한 웃음거리나 고민을 메시지로 전하면, 재원은 자신의 프로젝트 중 아이들이 사용할 교육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와 질문들을 공유했다. 둘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일상을 나누며 한결같이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과 호감에서 시작된 연락이었지만 점차 상대방의 목소리와 표정,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은미가 학교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 재원이 있는 사무실 근처로 일부러 찾아가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들렀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은미가 건네는 웃음에 재원의 온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문득 비가 내리던 저녁. 퇴근 후 우산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은미 곁으로 조용히 재원의 차가 다가와 멈췄다. 혼자 비 맞지 말고 태워다 줄게요. 나는 재원의 말에 은미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조용한 차 안에서 둘은 어색한 듯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둘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은 의미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가족과도 나누지 못할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은미는 아이들 앞에서 쌓인 부담과 선생님의 책임감, 아직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을, 재원은 불안정한 창업 초기의 두려움,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고백했다. 하루는 남산을 걷던 중 은미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바쁜 도심에서도 우리가 함께라는 게 참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재원은 말없이 은미 곁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가벼운 손길로 은미의 어깨를 감쌌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따뜻함과 위로가 그대로 전해졌다. 둘의 관계는 어느샌가 오늘 하루 어땠어? 저녁은 잘 챙겨 먹었어? 와 같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없는 날은 허전해지는 사이로 발전했다. 주말이면 작은 북촌 골목길을 걷거나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서로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란도란 나누기도 했다. 서로의 잘못이나 단점 또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재원은 은미의 소심하고 때론 유약한 모습까지 사랑스럽게 여겼고, 은미 역시 재원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을 발견했다. 아직 사랑한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이미 진한 정과 신뢰, 그리고 닮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시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밤이면 한참이나 휴대폰을 붙잡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곱씹으며 미소를 지었다. 라이치. 첫 번째 시련. 평온하고 설렘 가득한 연애가 계속될 줄만 알았던 은미와 재원 앞에는 예상치도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다. 재원은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아이들을 위한 교육 IT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계속 살아가기보다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은 둘의 관계에도 각자의 삶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창업 초기에는 재원이 밤낮 없이 일에 매진했다. 충분한 자본이 없는 탓에 사무실은 고시원 작은 방을 개조한 겨우 컴퓨터 한 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낮엔 회사를 다니며 퇴근 후엔 개발 노트북에 파묻혀 새벽까지 일했다. 은미는 매주 주말마다 직접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로 찾아갔다. 바쁜 일정으로 데이트는커녕 잠깐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갔다. 그 시기 은미 역시 학교에서 새로운 교과과정 도입 문제로 잦은 야근에 시달렸다. 아이들 상담, 학부모 민원, 새로운 수업 준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지만 은미는 재원이 힘들까봐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재원 또한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이 많아졌다. 재원이 개발한 첫 번째 플랫폼은 시범학교에 제안됐지만 예산과 신뢰 부족으로 대부분 거절당했다. 손바닥만한 예산으로 회사를 유지하느라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재원이 은미에게 식사 한번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게 미안해 몰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던 날도 있었다. 이 와중에 은미의 부모님은 슬슬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점잖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왜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을 굳이 택하냐 하는 불만이 점점 커졌다. 재원의 집안 역시 창업에 반대하며 우리 집 딸이라도 절대 허락 못한다 며 부드럽게나마 만남 자체를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번은 은미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수업 중 교탁의 기대 잠시 눈을 감다가 학생들 앞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 재원은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와 병실 앞에서 홀로 발을 동동 굴렀다. 왜 나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어? 힘들 땐 말해줘야지.
재원은 은미의 손을 꼭 잡으며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을 삼켰다. 연인 사이이면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오히려 아픔을 숨긴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작은 오해와 서운함도 쌓였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가장 빛나던 연애의 시간은 잦은 시련에 의해 한순간 흐려질 뻔했으나 오히려 그 시련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다. 조용한 희생. 은미는 겉으로는 항상 밝고 힘이 넘치는 교사였지만 속으로는 회오리치는 감정과 피로에 자주 휩싸여 있었다. 연인의 창업 실패와 자신의 과중한 업무, 그리고 양가 가족의 현실적인 기대치까지 이 모든 것이 은미의 어깨를 조용히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은미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웃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특히 재원이 야근과 부족한 자금 탓에 지쳐있을 때 은미는 자신의 일정을 뒤로 미루고 종종 재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늦은 밤까지 곁을 지켰다. 따뜻한 손수 음식과 과일, 고된 하루를 위로할 수 있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조용히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한동안 은미의 희생은 가족 사이에서도 늘 조용하게 이어졌다. 재원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은미는 방학 중에도 새벽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학교 일과 병원 수발을 병행하느라 본인은 거의 쉬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며 어머님 힘내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며 진심 어린 다정함을 보여주었다.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 교사나 선생님들도 은미가 얼굴에 피곤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을 눈치채곤 했다. 하지만 은미는 요즘 조금 바빠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애써 괜찮은 척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사실 남몰래 화장실 한켠에 앉아 울음을 삼킨 적도 많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조차 없었다. 또한 은미는 재원 가족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마다 알뜰하게 준비했다. 결코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재원 아버지가 좋아하는 전통 약과 신우이가 평소 아끼는 머리띠까지 가족 모두의 취향이 담긴 소소한 선물을 손수 포장하여 전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쌓여 처음엔 거리를 두던 재원의 가족도 은미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보다 부모님의 안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나 정말 괜찮아. 오히려 행복해. 라는 말로 늘 자신을 속였다. 가끔 부모님의 눈빛에서 미묘한 걱정의 흔적을 볼 때면 괜히 마음이 저려왔지만 딸이니까 내가 안 버티면 누가 버티겠어. 라고 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은미의 이러한 조용한 헌신과 사랑은 재원에게 조금씩 전해졌다. 바쁘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내 곁에 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 둘은 의지의 선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조용히 단단해진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의 행복만을 위한 희생. 소박한 결혼식. 재원과 은미의 결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시련과 희생의 시간들이 충분히 쌓인 이후였다.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단히 호텔 예식도 화려한 드레스와 무대도 없었다. 결혼에 대한 둘의 생각은 분명했다. 우리 둘과 가장 소중한 가족, 그리고 몇몇 진심 어린 친구만 있으면 충분해.
진짜 소중한 순간은 마음에 남길 수 있잖아. 결혼 준비는 다른 커플처럼 순탄치 않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예식비는 물론이고 드레스, 사진, 하객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절약하며 결정해야 했다. 은미의 부모님은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우리는 도울 수 있으니 넉넉히 하렴 하고 말했지만 은미는 끝까지 부드럽게 양해를 구했다. 엄마, 아빠, 돈을 많이 쓰는 게 더 행복한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불러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재원의 부모님 역시 화려함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들이 기어이 결혼을 결정한 것 자체에 안도하며 소박한 결혼식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 이런 결혼이 더 보기 좋은 것 같구나 라며 은근히 지지해 주었다. 드레스와 턱시도는 가까운 친척이 예전에 입었던 것을 달인질에 무료로 빌렸고 신부의 부케는 동네 꽃가게 아주머니가 은미의 학생들이 손편지와 꽃다발을 모아 만든 깜짝 선물이 되었다. 은미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선생님 시집가서도 행복하세요. 우리 반 아이들이 영원히 사랑해요. 아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메모와 조그만 종이꽃 한 송이가 부케 한가운데에 꼬깃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행사장. 높은 천장에 햇볕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벽마다 늘어선 그림과 조각들이 소박한 결혼의 분위기를 따사롭게 감싸주었다. 식장 정면에는 두 사람이 연애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고 손을 꼭 잡은 순간들이었기에 하객들은 요즘 이렇게 정겨운 풍경의 결혼식도 있구나 라고 감탄했다. 결혼식 당일 은미는 화장도 직접 해왔다. 친구와 머리를 손질하며 거울을 보던 중 정말 이렇게 하루만큼은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해도 돼 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물론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드레스는 없었지만 은미의 표정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환하고 맑았다. 재원은 풋풋하게 정돈한 검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장 입구에 일찍 도착했다. 전날 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이제 가족이 커진다는 실감에 밤 늦게까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아, 결혼이 뭔지는 살아봐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는 거란다.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 돼. 아버지의 다정한 조언에 재원은 평생 처음 느끼는 묵직한 안정감을 얻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여 따뜻한 밥 한 술을 나눴다. 행사장 한켠, 아이들 손길 가득한 부케와 소박하게 차려진 음식, 커다란 케이크 대신 여러 명이 손수 구워온 작은 케이크와 과일이 놓여 있었다. 신랑과 신부는 둘만이 아는 눈빛을 나누며 잔을 맞댔다. 우리 참 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자.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던 순간 몇 년간 흘린 눈물이 봄바람처럼 사르르 녹았다. 예식은 전문 사회자가 아닌 재원과 은미의 절친이 맡았다. 그 친구는 오늘은 형식도 격식도 없는 두 사람만을 위한 가장 진실한 결혼식이니 여러분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신랑 신부 입장 땐 일반적인 웨딩 마치 대신
재원이 은미를 위해 직접 연습한 사랑 노래가 잔잔히 흘렀고 은미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로 손을 꼭 잡았다. 재원 씨, 그리고 사랑하는 은미 씨. 두 분이 지금 하객들도 저마다 코끝을 훔쳤다. 답례 인사도 평범하지 않았다. 은미는 재원의 부모님께, 재원은 은미의 부모님께 꽃과 손편지를 직접 전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한 사람이 아닌 딸이자 친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양가 가족들도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 결혼식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다며 손뼉을 쳤다. 사진 촬영과 축가는 이따금 웃음과 울음을 섞는 하객들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둘의 친구들이 돌아가며 직접 찍어준 사진엔 화려한 조명 대신 따사로운 햇빛, 가끔은 완벽하지 않은 포즈나 어색한 미소도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진실된 사랑의 빛깔과 평범하지만 따뜻한 생활의 기운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식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예식장 앞마당으로 나와 모두가 작은 손편지와 꽃잎을 흩뿌리며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돌아가는 길에도 하객들은 한결같이 오늘 결혼식 정말 오래 기억날 거야. 내 결혼도 이렇게 하고 싶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울음은 지쳐 흐른 것이 아니라 십수년 고생의 끝,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행사장이 정리된 뒤 둘은 앉아서 작은 케이크 조각을 나눠 먹으며 지난 시절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재원 씨도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서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재원은 은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세상에 없던 가장 소박한 예식장을 내 옆에 네가 있어서 궁극의 행복을 느꼈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 그 누가 뭐래도 우리만의 방식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결혼식만큼이나 신혼여행도 소박했다. 근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비오는 창밖을 바라봤다. 은미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속삭이자 재원도 따라 미소 지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둘이 서로 마주 앉아 따끈한 차 한 잔을 나누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 마음에 피어올랐다. 이렇게 은미와 재원의 결혼식은 남들이 생각하는 완벽하고 환상적인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고 따뜻하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두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소박하지만 견고한 약속, 그리고 진심이 담긴 따뜻함. 그날의 햇살처럼 앞으로도 두 사람 곁에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졌다. 타비우 단조근 영유식이 종드서 지나간 후 은미와 재원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 가족이 됐다는 감격과 떨림을 매일같이 실감하곤 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식사를 함께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저녁이 생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찬 행복이었다. 그러나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예기치 않은 불황으로 인해 재원의 교육 IT 사업이 점차 침체됐고 몇몇 투자자가 거래처가 약속을 번복하게 되면서 회사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재원은 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보려 안간힘을 썼다. 은미 역시 교사로서 본업에 더욱 매진하며 생활비와 남편의 심리적 부담을 함께 짊어졌다. 가끔은 서로 힘들다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작은 따뜻함 한마디와 손길로만 위로를 나눴다. 가장 가까워진 만큼 불안과 슬픔도 곧바로 스며들었다. 특히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재원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은미는 예전부터 시어머니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 미묘한 거리감이 점차 냉담함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은미 대신 자신이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을 드러내더니 이내 네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나는 소리까지 내뱉게 됐다. 집안일, 명절, 친척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눈빛과 한숨을 숨기지 않았고 며느리가 아무리 일을 봐야 결국 운이 안 따르네 며 대놓고 타박했다. 재원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은미 편을 들었으나 조심스러운 아내를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도 많았다. 가족 내 소외감과 공지에 몰린 듯한 압박,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은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은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게 꼬인 건 아닐까? 나는 자책과 미안함이 커져만 갔다. 주말이 오면 친정집에도 쉽게 기대지 못했다. 은미의 부모님 역시 딸이 결혼 후 힘들어하는 낌새를 종종 눈치챘으나 딸에게 괜한 부담을 주기 싫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은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요. 라고 묻어나게 웃어넘겼다. 친구들과의 연락 역시 점점 줄고 오랜만에 만나도 자신의 속내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울음이 차오르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씩씩한 선생님, 맏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평범한 일상의 갈등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외톨이가 되어가는 듯한 깊은 고독감이었다. 잠든 재원 옆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밤이 늘어나고 작은 시비 한마디에도 마음이 조각나듯 부서졌다.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걸까? 내가 이 가정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은 점차 은미를 꽁꽁 묶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재원이 어느 날 집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을 털어놓았다. 친정엄마에게조차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는 재원의 무기력과 죄책감이 기운 없는 저녁 식사마다 집안을 무겁게 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은미를 따로 불러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재원이 고생을 더하게 됐다. 이쯤에서 네 몫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라며 결국 노골적으로 은미를 압박했다. 은미는 처음으로 집을 나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창문 너머로 흐르는 밤비를 한참 바라보다 손끝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안이 더 행복해질까? 자책이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람, 남편 재원이 떠올랐다.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재원은 서서히 은미의 표정과 말투, 무거워진 분위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조용히 식탁에 앉아있는 은미를 보며 미안해.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눈물로 토로했다. 은미는 애써 미소 지으며 여보, 우리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돼.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담긴 떨림과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이후로 재원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선 은미를 대놓고 보호하고 어머니의 불합리한 말에는 정면으로 맞섰다. 은미는 우리 가족에 들어와서 물심양면으로 애썼어요. 엄마, 더 이상 고모나 친척들 앞에서 은미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나 손자의 온화한 단호함에 내심 놀랐다. 그러나 곧 겉으로만 화해 의사를 내비쳤고 속으로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놓지 않았다. 가족 식사 분위기가 조금씩 불편해졌고 은미 역시 자신이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신혼의 단꿈은 이제 현실의 시연과 오해, 타인의 시선과 가족 내 갈등으로 조금씩 조용히 변해갔다. 안아주며 견뎌냈다. 낮에는 바쁜 교사로, 밤에는 조용한 아내와 남편, 때때로 서로의 아이처럼 맞절하며 두 사람은 잦은 파도에 부서지는 마음 한 자락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로를 앵니시. 큰 시련의 그림자, 사랑과 결혼, 희생의 시간 끝에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과 함께 찾아온 안정. 하지만 진짜 인생의 장벽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은미와 재원의 신혼은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작은 신혼집 한켠에는 은미가 정성으로 키우는 화분과 아이들 수업 자료들이, 재원의 책상에는 자그마한 사업 관련 서류와 개발 중인 아이디어 노트가 늘 펼쳐져 있었다. 집안 가전이 오래돼 자주 고장이 나도 둘은 서로를 챙기며 투박한 현실에 적응해 나갔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평온의 끝에서 어쩔 수 없는 사소한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차곡히 쌓이기 시작했다. 재원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사업의 부진뿐 아니라 손주 소식이 더디다는 이유까지 슬그머니 압박했다. 명절날마다 은미는 친정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시댁에서 온갖 집안일을 맡으며 드러내지 못할 서운함과 외로움을 삼켰다. 재원도 아내의 힘든 속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해 자주 미안해했다. 그러나 이는 진짜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던 은미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더니 교탁의 기대에 잠시 눈을 감았다. 학생들은 놀라 선생님을 흔들었고 은미는 정신을 잃은 채 보건실로 실려갔다. 급히 병원에 후송된 은미는 이윽고 힘겹게 눈을 떴다. 가까스로 연락을 받은 재원은 한달음에 달려와 은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삼켰다. 이젠 정말 괜찮아? 어디가 아파? 은미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남편과 가족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의사는 은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정밀검사 결과를 보니 선천성 심장질환이 의심됩니다. 지금까지 튼튼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텨오신 것 같지만 더 큰 무리가 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과 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특히 재원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실망이 더 컸다. 우리 재원이 얼마나 고생해서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병약해서는 앞으로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겠니? 애를 갖는 건 물론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고 은미는 스스로 죄의 챙기려 했지만 당장 해결책이 있을 리 없었다. 수술 결정은 생각보다 더 절박했고 은미는 결국 교직을 한동안 쉬기로 했다. 그러나 교사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 새로운 경제적 부담,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한꺼번에 몰려왔다. 병원 침대에 누운 밤들, 은미는 남몰래 베개를 적셨다. 내가 아니었다면 재원이 가족 모두 안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저 무능하고 아픈 존재에 불과한 걸까? 자기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 재원은 매일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아내의 곁을 지키느라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사업은 완전히 멈추다시피 했고 투자자와 고객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지만 지금은 오로지 은미의 회복만이 중요했다. 신혼집엔 정전이 잦아졌고 냉장고엔 먹을 것도 줄었지만 재원은 누구보다 은미 곁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려 했었다. 여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만 날 지켜봐주면 충분해.
수술 전날 은미는 재원과 가족 모두에게 힘없이 미소 지었다. 주치의는 수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은미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원 씨 행복해야 해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그 말에 재원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숙였다. 오히려 손을 꼭 잡은 채 끝까지 반드시 같이 가. 당신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짧지만 단호한 다짐이었다. 이 장면을 본 가족들도 울음을 삼켜야 했다. 수술하는 날 아침, 은미는 무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여러 해 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학생들의 환한 얼굴, 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 재원과의 소박한 신혼풍경, 그리고 가끔 외로움 속에 울었던 화장실 한 구석까지. 은미는 결국 모든 기억을 가슴에 안고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실 밖에서는 재원이 한순간도 벤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술은 여러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모두 초조하게 대기실을 지켰다. 재원은 지금까지 어떤 힘든 날보다 더 간절하게 무사히만, 제발 살아만 나와줘 라고 속으로 수십 번을 빌었다.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앞으로 안정만 잘 취하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제야 장시간 버틴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과 앞으로 겪어야 할 재활과 긴 회복 과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는 걱정과 부담, 그리고 자신의 좁은 마음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와 병문안을 자주 오기 시작했다. 은미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미묘하게 차가웠지만 거듭되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은미도 느리지만 조금씩 시어머니의 속내를, 재원의 진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것 아닐까? 병원 생활을 하며 은미는 다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웠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끝없이 지지해주는 남편, 걱정하며 찾아오는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매일 온라인으로 쏟아지는 아이들의 격려 메시지가 있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 도착하는 날이면 선생님,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 다시 만나요 라는 초등학생의 삐뚤빼뚤한 글씨에 다시 용기를 냈다. 시간이 더 흘러 재활이 시작됐다. 은미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회복의 의지를 보였다. 호흡 재활부터 가벼운 운동, 그리고 정신적 상처까지 주변의 사랑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재원은 잠깐이라도 눈을 떼지 않고 옆에서 은미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아침엔 간호사에게 부탁해 은미가 좋아하는 꽃을 방에 꽂기도 했다. 아침에 태어나는 날,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소박한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다. 시어머니 역시 짧은 사과를 건넸고, 은미는 먼저 용서의 미소를 보였다. 저도 부족했던 며느리예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한마디에 모두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은미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한 계절.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와 재원은 사랑, 용기, 인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발견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의 앞날을 천천히 밝혀주기 시작했다. 어미양 결단. 은미가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의 길목에 서 있는 시간. 예상치 못한 진짜 시련이 두 사람에게 밀려왔다. 수술 자체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장기적인 재활의 고단함도 컸지만 이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뒤늦은 후유증이 엄습한 것 같다. 재원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는 은미의 건강상의 문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점점 깊은 불만과 원망을 내보였다. 수술 후 잠시 평온한 시간이 흐르다 재원의 계속 사업 난조와 은미의 완전한 회복 지연이 겹치자 시댁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은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척 했지만 작은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며 차라리 너희들이 따로 살아보는 게 모두한테 나을 수도 있다 는 뉘앙스까지 통겼다. 은미는 불안한 마음에 친정에도 사실대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지인과도 연락을 서서히 끊었다. 가족 내 소외는 마치 조용한 추위처럼 은미를 점점 고립시켰다. 특히 재원이 오랜만에 가정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식탁 앞에서 얼굴을 굳히고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고 건강도 못 챙긴 채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대놓고 은미를 탓했다. 재원은 어머니, 은미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정은 서로 도와가며 버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버텼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다. 어머님 부엌 한켠에서 흐느끼기까지 하며 나는 너희 둘도 이제 믿음이 안 간다. 차라리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게 라고까지 말하는 순간 은미의 심장은 깊숙이 내려앉았다. 은미는 결국 재원 몰래 친정으로 돌아가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미리 알아차릴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면 욕실 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다. 내가 떠나줘야 재원도 그의 가족도 편하겠지. 나는 자책이 쌓여갔다. 그는 친정엄마의 부엌 일을 도우며 무심하게 지내려 했지만 아버지가 문득 조용하게 물었다. 딸, 혹시 너 힘든 거 엄마는 몰라도 아빠는 안다. 아무리 남편이고 가족이라 해도 널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은미는 한참을 울었다. 한편 재원도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집과 병원, 회사 사이에서 삶이 산산이 조각난 느낌이 들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몹시 괴로웠다. 그는 수없는 밤 병원 옥상에서 걷거나 텅 빈 사무실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그러다 어느 날 재원의 어머니가 가족 전체 앞에서 네가 계속 저 여자 곁에 있으면 우리 집안 다 끝장난다. 네 미래 생각해라. 적어도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혼해라. 라고 단언했다. 재원은 잠시 침묵했으나 마침내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할 순간이 왔다는 사실을 느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전 은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은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더라도 그 선택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아버지도 어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 모두 얼어붙은 듯 침묵하는 한편 재원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결연한 행동으로 곧바로 집을 나섰다. 재원은 밤늦게 은미의 친정집 앞 골목을 서성였다. 오래 고민한 끝에 문자를 보냈다. 은미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세상 누구보다 널 더 지키고 싶어. 아프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부탁해. 나 혼자선 절대 못 살아. 진심이야. 그 문자를 본 은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서로 눈만 마주쳐도 해왔던 고생, 압박, 죄책감까지 모두 쏟아져 눈물이 터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가진 상처와 불안, 부모님에 대한 애증,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까지. 재원은 이제 가족의 기대나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보다 은미 곁에서 그녀 스스로도 다시 일어서도록 응원할 것을 약속했다.
은미 역시 더는 혼자만 책임지지 않겠다고 서로 힘들 땐 꼭 기대며 살아가자고 마음을 열었다. 이후 몇 달 동안 재원은 집과 연락을 차단했고 오롯이 은미의 회복과 경제적 부담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가족과의 인연 단절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둘 사이의 신뢰와 연대감은 점점 단단해졌다. 경제적인 곤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작은 기쁨과 위안을 찾아 살아가며 비로소 서로를 지키고 살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현실로 만들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한 시간이 지속되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각오, 바로 그 용기가 두 사람의 앞날을 지키기 시작했다. 어려운 결단 이후 가족들은 일시적으로 냉각 상태가 되었고 친인척들 사이에서 이런 종류의 소식이 퍼지며 많은 말들이 오갔다. 예전 같았으면 재원과 은미 모두 그런 시선을 감당하지 못했겠지만 이젠 둘만의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매일 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작은 승리의 순간들을 붙잡아 버틸 수 있었다. 은미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이따금 후유증으로 인해 자잘한 두통이나 심장이 조이는 현상이 찾아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재원은 그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곁을 지켰다. 무서우면 내 손 잡아. 우린 끝까지 팀이잖아. 덤담며 곧잘했다. 하지만 재원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서서히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워갔다. 은미 역시 가족에 대한 집착과 연민을 내려놓으려 애썼다. 직접 연락 오는 시댁이 친척들에게도 저는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 더는 저 때문에 가족끼리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고 정중히 말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크나큰 변화였다. 그 사이 둘은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할 순간을 맞았다. 은미는 온라인 튜터링 일을 시작해 적은 급여라도 차곡차곡 모았고 재원 역시 개발과 관련 없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존감이란 걸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뼈저리게 확인하게 됐다. 결코 쉽지 않은 매일이었지만 누구의 시선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두 사람만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기로 했다. 작은 원룸방에서 살아도 늦은 밤 자리에 누워 손을 잡고 조용히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단단한 가족이 된 듯한 안정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밤 은미는 말을 꺼냈다. 혹시 내가 끝까지 못 회복하면 재원 씨 인생에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재원은 곧바로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당신이 내 곁에 살아있다는 것뿐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둘 다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처럼 힘겹고 아픈 결단의 시간이 결국 두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은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도 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과 끝없는 응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려운 결단 이후의 시간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뒤따랐다. 이제 누구의 탓도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만든 선택에만 책임지면 된다. 고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았다. 회복기 동안 은미는 심신 스트레스 속에서도 작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퇴원 후 재활운동을 몸에 익히기까지 좌절도 심했지만 재원이 보조를 맞춰주며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였으니 내일은 세 걸음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나며 응원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주변 친구들과는 오랜만에 소박한 만남을 가졌다. 처음엔 다들 은미의 소식을 망설이며 물었으나 직접 힘든 시간을 겪고 단단하게 변한 은미의 미소에 다들 안도했다. 친구들 위로와 공감을 통해 은미는 점점 사회로 복귀할 용기를 얻어갔다. 재원과 은미는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지만 실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로를 의지하고 작은 기쁨과 걱정거리를 매일같이 나누며 진정으로 부부가 뭔지 다시금 체감했다. 각자의 상처가 축적된 신뢰와 연대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는 피로 맺어진 단위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믿고 책임지는 선택에서 나온다는 걸 체득하게 된다. 이 어려운 결단이야말로 은미와 재원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그러나 곧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원과 은미는 비로소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까지도 마음 한켠에 품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주변의 시끄러운 시선, 반복된 가족의 비난은 여전했으나 둘만의 공간에서는 언제나 평화와 다정함이 가득 찼다. 고단한 하루 끝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건네는 은미의 손길, 새벽에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상상하는 재원의 미소, 그 무엇보다 견고한 우리만의 세계였다. 한 번은 재원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시장에서 작은 꽃다발을 사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네가 또 하나의 계절을 잘 이겨낸 것만으로 큰 축하를 해주고 싶었어. 라는 재원의 말에 은미는 눈물이 핑 돌았다. 두 사람은 더는 과거의 슬픔에 매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한 계절, 두 계절이 지나자 언제부턴가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삶의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은미는 그 시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박한 그림일기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고 재원 역시 아내의 이야기에 힘을 얻어 자신만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내가 곁에 있을 때 누군가 눈부시게 성장한다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 마침내 은미의 건강도 상당히 호전되었다. 가족과 단절된 듯한 시간도 점차 완화되고 여러 갈등을 정난으로 맞섬으로써 더 이상 밖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부부가 탄생했다. 어렵고도 고통스러웠던 결단은 그들에게 깊고 단단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고의 자존감을 남겼다. 꿈의 부활. 결코 쉽지 않았던 수많은 시련과 상처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은미와 재원에게 다시 한번 삶의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외로움과 자기 연민, 타인에 의한 억압과 편견을 모두 견디며 서로를 의지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인연, 단절과 반복되는 경제적 위기, 몸에 후유증이 남은 은미의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은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깊은 내면의 싸움을 시작했다. 재활치료와 일상의 피로가 겹쳤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을 떠올렸다. 나는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창조하는 사람이고 싶었지. 그 소망은 교사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 작고 평범한 행복과 의미를 가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은미는 병상에서 매일 짧은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따금 어린 시절 그렸던 동화를 떠올리며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피곤하고 우울한 날에는 예전 제자들에게서 받은 손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되새기곤 했다. 재원 역시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사업 실패와 가족 갈등,
은미의 병환 등으로 잠시 모든 것을 놓아야 했지만 그래도 그는 기술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사명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반이면 둘이 조용히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서로에게 남아있는 꿈에 대해 속삭였다. 은미야, 네가 그린 그림이랑 동화 이야기 너무 좋다. 만약 아이들이 네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우리가 힘이 합치면 분명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화가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며 점점 구체적인 계획과 아이디어로 자라났다. 재원은 은미의 그림 일기와 동화 구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종이에 그린 캐릭터와 짧은 이야기만 있었지만 둘은 하나씩 새로운 기능과 이야기를 더하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은미의 작은 방이 이른바 창작실로 변했고 재원은 짬짬이 코딩을 하면서 틈틈이 디자인을 보완했다. 둘은 심야까지 머리를 맞대고 애니메이션 효과와 대화형 문제, 재미있는 맞춤 동화를 구상했다. 은미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는 아프기도 했고 힘든 일도 많았어. 하지만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작지만 따뜻한 꿈 하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재원은 그런 은미의 진심을 기술로 풀어냈다. 앱을 쓰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만의 주인공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까? 동화를 읽으면서 주인공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고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든 아이가 저마다 벼랑 끝에서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그저 두 사람만의 작은 꿈이었지만 어느새 주변 친구들과 이웃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은미의 옛 제자 학부모가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자 지역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체험 기회를 제안받게 되었다. 재원과 은미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무료로 체험 행사를 기획해 아이들 앞에서 직접 동화를 읽어주고 캐릭터를 함께 완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예상외로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열정과 흥미를 보였다. 아이들은 이 주인공이 나예요? 진짜 제 목소리가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라며 환호했다. 행사 후 은미와 재원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산하 방과 후 프로그램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시험 도입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 시범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 무엇보다 은미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설렘과 보람을 다시 체험했다. 자신이 남긴 메시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성장과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은 그 어떤 보상보다 소중했다. 재원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체감했다. 그는 과거 수차례의 실패에 위축된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혁신을 이루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더불어 기업가로서의 자기 확신, 그리고 은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했다. 창작과 성장, 그리고 주변의 응원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은미는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에 힘쓰며 자신의 경험과 희망 메시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화와 에세이를 썼다. 재원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도 선생님들과 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상처였던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자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앱의 공식 출시가 가까워졌을 땐 두 사람 모두 밤잠을 설치며 설렘과 긴장에 휩싸였다. 누구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우려를 표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둘의 강인한 인내와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연대감이었다. 은미는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실현에서 나온 작은 경험과 따뜻함 뿐이지만 진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걸 내가 먼 케이크와 차를 놓고 소박한 축하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과거의 실패, 오해, 아픔, 그리고 끝없는 가족 내 갈등까지 모두 오늘 이 벅찬 기쁨을 위한 성장 과정임을 깨달았다. 꿈의 부활은 단지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용기와 기쁨을 온전히 나누면서 얻은 진짜 가족이라는 뿌리 깊은 신뢰와 연대의 증명이었다.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온기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개척해 나간 은미와 재원.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꿈은 이제 또 다른 아이와 가족, 더 넓은 세상 속 이웃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은미와 재원은 비로소 자신들의 작은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누군가의 상처와 어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영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한 번의 체험 행사 이후 지역사회는 놀라울 만큼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도서관 사서와 마을 공동체 관계자들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꼭 필요했다며 자발적으로 홍보를 돕기 시작했다. 때로는 은미의 동화 이야기에 감동하여 직접 후원금을 전해온 이웃도 있었다. 은미는 매주 아이들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하기도 했다. 오늘은 어땠나요? 두려운 일이 있어도 네 옆에는 언제나 너를 생각하는 어른이 있어요. 그렇게 쓴 글엔 진심이 담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답장을 보내왔다. 선생님, 저도 힘을 내볼게요. 재밌는 동화 더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은미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자신의 꿈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이 작은 선순환을 깊이 고마워했다. 재원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한층 성장했다. 그는 앱의 기능 개선에 몰두하면서도 은미와 아이들, 후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때로 시행착오와 오류,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 등으로 밤을 새며 곤란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제 같이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았다. 재원은 네가 만든 한 줄의 동화, 한 장의 그림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은 결코 남루하지 않아. 라고 아내를 다독였다. 언론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 번씩 보도됐다.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과 돌봄, 삶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성장의 과정이 한 기회를 잡았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은미는 담임 시절 만났던 한 제자와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 제자 역시 인생의 큰 고비마다 은미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선생님, 제 동생도 이 앱으로 동화를 만들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중인데 덕분에 매일 웃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책과 회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
사실 한동안 은미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 몸이 쉽게 지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줄지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나무라기보다는 재원과 함께 그려나갈 소소한 미래를 상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건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종종 밤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재원이랑 차분히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동안 수없이 외로웠던 시간마저도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새삼 느꼈다.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했다. 사용자가 늘자 서버 비용과 운영비 문제가 또 생겼지만 이번에는 옛 동료 교사들과 친구들이 힘을 모았다. 각 지역 학교에서 공동 수업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며느리와 며느리의 일에 관심을 멀리했던 시어머니조차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사업과 은미의 작업에 따스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라기가 여기까지 해냈구나. 대견하다. 점차 거리가 가까워지는 가족의 변화를 느끼면서 은미는 나와 주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두 사람의 일상에도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고 소소한 웃음과 편안함이 옷장 구석까지 퍼졌다. 재원은 퇴근한 뒤 아이들에게 줄 교육 컨텐츠를 구상하며 가끔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었고 은미는 다채로운 동화 속 주인공을 새로 태어나게 하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그런 밤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직접 만든 앱을 실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환하게 웃었다. 과거의 불행과 눈물, 어려움 속에도 희망의 씨앗을 말리지 않은 덕분이었다. 꿈을 다시 일구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부는 아르바이트와 부업까지 감당해야 했고 또 한 번의 좌절과 시련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과 연대가 한 걸음 더 힘을 보태주었다. 실패의 기억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 꿈이 비록 세상 끝에 가닿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만은 반드시 꽃피울 수 있음을 잊지 더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함께하는 동화 어플리케이션이 정식 론칭 1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소규모 커뮤니티를 넘어 전국 여러 초등학교와 도서관에서 꾸준히 활용되는 교육 콘텐츠로 성장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자신만의 주인공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다양한 교육 박람회에서 삶의 역경이 이야기와 기술을 만나 탄생한 진짜 희망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모든 성공은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눈물과 외로움, 그리고 작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꿈,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은 연대의 힘이 모여 이룬 것이었다. 재원과 은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가족의 이름, 교사와 사업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모든 시간이 결코 허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작은 꿈의 씨앗이 세상에 소리 없는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은미와 재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여러 번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로가 품은 꿈과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자. 밤늦게까지 작업에 열중한 뒤 두 사람은 늘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손 안에선 어느새 불안과 좌절, 아픔이 아니라 신뢰와 용기가 전해졌다.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 그 절망 속에서 움튼 믿음과 연대는 다시 태어난 꿈의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서로와 새로운 가족의 힘으로 꿈의 부활을 현실로 만들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위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어깨와 멈추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함께하고 있다. 멈또노 진정한 가치의 재회. 시간이 흐르며 재원과 은미의 작은 가족에게도 드디어 기다렸던 평화와 기쁨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섭섭함과 오해,
고집과 상처로 어그러졌던 가족관계도 조금씩 따뜻하게 녹아들었다. 특히 재원의 어머니는 둘의 결혼과 독립적인 삶, 각종 역경을 이겨낸 근성, 그리고 교육 프로젝트의 성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오래된 고운 마음을 되찾게 된다. 과거의 후회와 미안함,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진하게 남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주름진 손에는 두 사람을 위한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은미와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에 맺힌 뜨거운 감정이 침묵 속에 오갔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도, 지금 이렇게 행복한 널 보고도 왜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정말 미안하다. 은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우리도 늘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각자의 상처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원 역시 어머니 앞에 앉아 진심을 고백했다. 엄마, 이제는 저희 가족이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후회보다는 더 많은 추억과 따뜻함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진심이 녹아든 대화 끝에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미안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고요한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는 외면하지 않고 손수장을 봐서 집에 들려 은미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재원과 산책을 하며 진심으로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어우러졌다. 은미와 어머니 사이에도 점차 깊은 신뢰와 우정이 쌓여갔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머니가 손수 손뜨개로 만든 스웨터를 은미에게 직접 입혀주며 아, 이제 진짜 내 딸 같다 며 환하게 웃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후 곧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은미가 임신한 것이다. 세 남녀가 함께 병원에 가 초음파 화면에 떠오른 작은 생명을 바라볼 때 모두가 더는 숨길 수 없는 벅찬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네가 준 선물인 것 같아. 은미가 어머니에게 속삭였고 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처음 손주가 될 아기에게 손을 뻗었다. 너희가 용서하고 품어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같이 느끼는 거구나. 함께하는 일상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아침이면 넷이 함께 식탁에 모여 작은 나눔과 웃음을 곁들이고 오후에는 교육 프로젝트의 성과를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손주가 될 아기를 위해 손수 작은 용품을 만들며 기쁨을 만끽했다. 재원과 은미는 고맙고 다정한 마음으로 가족이란 의미를 더욱더 아프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 즈음 두 사람의 프로젝트가 더욱 성장하여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기부가 이어지고 힘든 상황의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과거 수많은 고난과 단절, 오해와 후회가 모두 이 한 점의 재회와 성장으로 이어진 셈이었다.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온 듯 가족의 작은 집안에는 사랑과 용서, 감사와 존중.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라서 참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결국 재원과 은미 그리고 어머니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 몽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은미는 곧 태어날 아이를 바라보며 가족과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했다. 지나온 모든 고난과 상처, 그리고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다 주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바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소외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포용, 그리고 진심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세월이 흐르며 재원과 은미, 그리고 가족은 이따금씩 다시 찾아오는 불안과 작은 위기들을 함께 마주했다. 통파가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인생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방인처럼 느꼈던 도시의 밤거리, 불현듯 찾아오는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상에서 겪는 많은 아웅다웅이 아직도 그들의 삶에 녹아 있었다. 어느 날 은미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의 냉정한 벽은 그녀에게 또다시 시련을 안겼다. 매일 저녁 퇴근길,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에 들어오는 은미의 모습은 가족에게 잔잔한 슬픔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재원은 무심코 아내의 작은 한숨을 들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다짐하듯 속삭이곤 했다. 아이 역시 이 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가족의 분위기가 이전처럼 밝지 않았고 은미가 밤이면 조용히 눈물 짓기도 하는 것을 어린 감각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 작은 가족은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다짐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 각자 하루를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재원은 아내와 아이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기도 했고, 은미는 그런 남편과 아이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은미는 끝내 직장을 떠나야 했다. 실직의 슬픔과 허탈함은 그녀의 자존심을 잠시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남편과 아이를 위한 시간, 자신을 돌볼 여유가 조금 더 생겨났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점심 나들이, 주변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과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작은 웃음을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다. 재원은 긍정의 힘을 믿었다. 포기하지 마. 지금의 겨울이 언젠가는 봄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건네며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어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한 통의 편지는 은미와 재원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안겼다. 잊고 있던 사명감, 자신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다시 피어오른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어도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가족은 점차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지지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함께 있는지, 가족이란 무엇인가 되새겼다. 하루하루가 꼭 남들보다 대단하게 버틸 필요는 없었다. 그냥 오늘 있는 힘껏 살아내는 것, 서로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었다. 이웃들과도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의 장난감이 망가진 것을 고쳐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나눠 먹으며 소소한 정을 쌓았다. 이런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작은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은미는 어느 날 노트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힘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지나가더라.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 다시 걸어간다는 걸 알게 됐다. 가족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성장하고 있었다. 시련은 깊은 이해를, 아픔은 더 굳건한 사랑을, 불안과 결핍은 더욱 단단한 연결을 선물했다. 특히 재원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버텼다고 자기 자신을 토닥였고,
가족을 둘러보며 감사함을 되새겼다. 봄날, 가족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조용히 미래를 이야기했다. 각자의 바람도 두려움도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것. 하지만 함께라면 언젠가 햇살 가득한 하루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가족은 깨달았다. 어려움이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삶의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조차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시작이 숨어 있음을. 은미와 재원 그리고 작은 가족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이겨내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완전한 행복. 모든 고난과 시련,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완전한 행복의 순간이 찾아왔다. 재환과 은미, 그리고 어머니와 곧 태어날 아이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집 안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돌았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시간이 남긴 상처와 그 위를 덮은 따스한 온기가 공존했다. 아침이면 각각의 식탁 자리가 꽉 메워졌고 은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태아를 위해 정성 들여 건강한 식단을 준비했다. 재원은 아이방의 작은 가구를 조립하며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 사랑, 그리고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다. 언젠가 가졌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고된 밤에도 계절이 바뀌는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의 소중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마치 잃었던 작은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는 소리처럼 집을 울렸다. 집안 곳곳에 놓인 사진들, 재원과 은미의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지금의 온화한 풍경은 모두 지나온 길의 흔적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어느 오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어린아이가 맨발로 풀밭을 뛰놀 듯 은미는 불안보다는 설렘을, 재원은 책임감보다는 기대를, 어머니는 외로움 대신 벅차오르는 사랑을 품고 있었다. 가족은 작은 피크닉 매트를 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간식을 나눠 먹었다. 평범한 순간임에도 예전엔 꿈꾸지 못했던 따스함과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은미는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요즘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재원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는 아무 의문도 남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이토록 평온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진심으로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스웨터와 아기 모자, 작은 인형까지 손수 만들었다.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실뭉치를 만지작거리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우리 가족 이제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을 느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차분했고 온화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든 은미는 몸이 무거워진 만큼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아이의 움직임이 조금씩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재원과 함께 환하게 웃었고 태명을 부르며 속삭이기도 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얼마나 새로운 희망을 줄지 기대된다. 은미는 자신도 놀랄 만큼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시 딸을 돌보는 노련함을 보여주며 네가 아플까봐 힘들까봐 내가 더 다정해졌나봐 라며 따스하게 은미의 손을 잡곤 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족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크고 작은 준비에 나섰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 아직 뱃속에 있지만 가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둘만의 작은 파티를 열었다. 시장에서 산 예쁜 조화와 손수 만든 케이크, 그리고 지난날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들,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오느라 나는 눈빛을 건넸다.
밤이 깊어지면 종종 가족은 함께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 사소한 갈등, 힘들었던 시기의 상처까지도 자연스레 대화 속에 녹아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다독여 주었다. 어둠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음을, 어떤 문제도 결국엔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지자 가족은 작은 소망을 담아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손주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태어나길, 재원은 가족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기쁨이 이어지길, 그리고 은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길 바랐다. 삶은 결코 완벽할 수 없음을, 그러나 함께라면 그 불완전함조차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기다리던 날, 가족 모두가 병원에서 한마음으로 작은 생명의 탄생을 맞이했다. 출산실에 들어간 은미는 고된 진통에도 어머니와 재원의 손을 잡으며 두려워하지 않을게.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닿으니까 라고 속삭였다. 첫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울 때 재원과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잘 왔다. 우리 귀한 아기야. 어머니는 손주를 처음 품에 안으며 오랜 세월을 돌아본 듯 주름진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아직도 세상은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그 순간 가족은 온전히 하나로 이어졌다. 병실에 모인 세 사람은 새 생명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이제는 그 힘이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울컥했다. 가족이기에 가능한 사랑, 진심으로 지지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용서와 이해가 이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아주 세 사람의 웃음소리에 아기가 옹알이를 보탰고, 저녁에는 창밖 달빛 아래 도란도란 소란을 나누었다. 어머니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도 어릴 적 꾸던 꿈을 떠올렸다. 재원과 은미는 새로운 가족의 삶에 차츰 적응하며 각자의 책임과 기쁨, 그리고 벅찬 사랑을 맛보았다. 집안 구석구석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를 향한 감사가 포근하게 머물렀다. 가족 모두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행복이란 커다란 성공도 남다른 부나 명예도 아니라는 것.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의 삶을 조용히 나누고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사랑이 다시 사랑을 낳아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 기적이야말로 완전한 행복임을